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권력이 바뀐다는 것이고, 권력이 바뀐다는 것은 정보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있었던 국가기관의 행적이 고스란히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묵혀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 정보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국가 반역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면은 문재인 5년은 반역의 시절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역의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국력이 워낙 커졌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반역자였더라도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반역을 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빠진 김일성주의, 계급투쟁론, 스탈린, 레닌, 칼 마르크스 존경하는 그 세력이 권력을 잡았지만은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기만 하고 끝났다는 이런 결과죠. 그러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반역, 국법 파괴 행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의 구현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이나 종교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법의 존재 목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줘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 이 국가 반역 사례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 국가정보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반역사령부였다는 거죠.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이게 반역사령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편에서 대한민국을 해쳤다는 이야기죠. 국가정보원이 2018년 10월 사실상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선박은 납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담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 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반역 아니고 뭡니까? 저기 경계선을 넘으면 격정시켜야지 납포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납포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주 좀 우스개 같기도 한데, 이게 주무부서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는 그래도 총을 잡고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데, 국가정보원은 옛날부터 대통령 직속이니까 이게 당연히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될 걸 국가정보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군에 던져 가지고 군을 좌지우지 하려고 했으니까, 이 국가정보원은 저 북한에 있는 뭡니까, 그 국가보위부라든지 KGB라든지 게슈타포 비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장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서훈, 박지원 두 사람이 현재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9.19 남북 군사합의 직후인,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8년 10월 생산한 매뉴얼에는 기관 고장, 항로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이 말에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기관 고장, 항로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 말이 모순이죠. 아니, 기관 고장을 일으켰는지 항로착오인지는 납포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자기들이 기관고장이다, 항로착오다 주장하면은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상한 북한 선박이라도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라고 주장하면 군이 조사할 방법 자체를 막은 것이라고 문화일보가 해설까지 곁들였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매뉴얼의 작성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점점 이 반역사령부가, 문재인 반역사령부가 어디 있는지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 있겠죠. 청와대는 2019년 7월 27일, 그것도 하필 정전 기념일이네요.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군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납포한 사건에 대해서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적인 김정은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한 군을 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청와대나 이런 국정원은 국군을 적으로 보고 김정은을 친구로 봤다는 거죠. 이게 반역이고 이적 아니겠습니까? 이 반역 중에서도 이 정도의 반역은 보통 반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반역은 영어로는 treason인데 이런 반역을 high treason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대역죄는 중국의 그 형법에 있습니다. 대역죄란 말은 우리나라는 민주화된 다음에는 대역죄란 말 쓰지 않고 여적죄라고 그럽니다. 여적죄는 적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항했다는 거죠. 요거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형법에 사형밖에 없는 그런 죄가 좀 드문데 대역죄는 사형. 청와대는 행정관들 앞세워가지고 합참 과장급 실무자 서너 명을 소환해가지고 왜 납포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아니, 민간인인데,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인 아닙니까? 저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 아닌 사람이 군인을 조사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이거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이후 청와대 안보실은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해가지고 그해 11월에 개정을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합참은 배제해버리고 매뉴얼 소관 부서는 국정원에서 청와대 안보실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안보실이 반역사령부였다. 그때 국정원장은 서훈, 그때 안보실장은 정의용 씨였죠.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국민의힘, 여기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원식 부위원장은 합참차장, 수도 방위사령관 등 아주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육사단장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조사를 하니까 아마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매뉴얼 작성을 계기로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 퇴거 조치는 유인어선의 경우 8배, 유인어선은 사람이 탄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어선의 경우 8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퇴거를 할 게 아니라 납포해가지고 조사해야 될 걸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합참이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북한 선박 NLL 월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징어 성어기 중 NLL 이남에서 발견된 불법 조업 북한 어선을 해군 해경 함정이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한 유인, 사람이 타고 있었던 어선은 2017년에 20여 척, 2018년 50여 척에
그러니까 이상한 정체를 가진 어선까지도 몽땅 다 북쪽으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마음 놓고 내려오는 거죠. 우리 영해를, 의장을 북한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소식통은 북한이 2018년 당시 김정은 지시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어획량 확보, 경쟁 등 경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동해 먼바다의 대화태 의장 등에 대한 조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NLL을 월순하는 북한 어선이 급증한 상황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대응 매뉴얼이 개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김정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하고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자원을 총 투입해가지고 핵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굶기니까 어선이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때 만만한 문재인 정권을 종노릇, 종 부리듯이 해가지고 국가정보원, 군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군의 작전 개념을 바꾸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작전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안보실이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학 사건 직후 다시 한번 작전 주관 기관인 합참을 배제한 채 국정원 대응 매뉴얼에서 나포를 송환으로 지역 중앙 합동 조사를 현장 조사 등으로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북한 선박을 비호하려고 하니까 껄끄러운 존재인 군을 배제하고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해 11월 전면 개정을 완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개정 완료 전까지 개정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정한 다음에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개정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개정할 테니까 미리 알아서 하라. 참 김정은에게 잘해줍니다. 이렇게 김정은에게 잘해주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귀순 어민 두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꽁꽁 묶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자해를,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은 동급이 됐습니다. 같은 반인도 범죄자가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김정은 이퀄 문재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런 인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군작전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한 것이다. 월선한 북한 어선을 납포하지 말고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압박으로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도 합참의 북한 선박 대응 관련 작전 예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됐는지 청와대 지시공문 하달 등 변경 근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에 국방장관이 이게 정경두, 송영무 두 사람에 걸쳐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군율을 무시하는 일을 하면은 국방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국방장관은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무력을 갖고 있는 국방장관은 대통령도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국법에 따라서 또 군율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은 어떻게 국가정보원이 감히 이런 짓을 합니까? 얼마나 송영무, 정경두가 만만하게 보였으면은 이렇게 국군 장교단을 무시할 엄두가 났겠습니까? 제대로 했다면은. 문재인, 박지원, 서훈, 정의용, 정경두, 송영무, 서욱 7명이네요. 일단 이 7명은 국가 반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